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통계 파트 중에 두 번째 챕터인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 볼게. 자, 연속 확률 분포다. 자, 지금까지 배운 걸 다시 한번 정리해봤더니 이산 확률 분포라는 거 첫 번째 주제로 봤잖아. 이산 확률 분포, 이산 확률 분포다. 자, 이산 확률 분포에서 우리가 두 가지 주제를 배웠어. 첫 번째는 확률 분포표. 자, 확률 분포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항 분포라는 걸 배웠죠. 이항 분포. 자,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는 이제 두 번째 챕터에서는 첫 번째 확률 밀도 함수. 자, 확률 밀도 함수라는 주제가 있었고, 두 번째 주제인 정규 분포. 정규 분포다. 자, 실제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정규 분포를 들어갈 차례인데, 이 정규 분포가 통계 파트에서 가장 비중이 있는 단원이야. 가장 비중이 있고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데니까 뭐 내신이든 수능이든 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 문제풀이에 대한 스킬들이 많이 등장하니까 오늘 하는 부분을 좀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하는 수업 중에 이항 분포에 대한 내용도 간단하게 언급이 되니까 결합돼서 나오니까 그 내용까지도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된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정규 분포에 대한 얘기를 진행해 볼게요. 자, 확률 밀도 함수 뒤쪽에 페이지 247쪽. 자, 페이지 247쪽을 보시자. 자, 페이지 247쪽에 5번 주제 정규 분포라고 되어 있죠? 정규 분포. 자, 정규 분포는 뭐냐? 자, 정규 분포. 간단하게 우리 지난 시간에 1단원에서 봤던 자,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이항 분포가 있다면 이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정규 분포가 있다는 얘기야. 우리 처음에 통계 파트 할 때 이산이란 말과 연속이란 말을 좀 구분했었어요. 이산은 띄엄띄엄 되어 있다는 얘기고 연속은 그냥 쭉 이어져 있다. 자, 근데 걔네를 나타내는 분포 중에 이항 분포하고 정규 분포인데 이 정규 분포라는 건 뭐냐? 뭐 영어에서 노멀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상황인데 그냥 이상적인 상황을 보시면 돼. 어떤 분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학 점수라고 했을 때 평균이 뭐 있을 때 그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으로 분포되어 있는 상황. 뭐 실제로 이런 분포는 이상적인 상황이야. 예를 들어서 학교 시험에서 좀 시험이 어렵다 싶으면 하위권 점수가 좀 평균으로 가겠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시험 문제 아주 쉬웠다면은 평균이 이쯤에 위치해 있을 거고. 맞아? 근데 뭐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아주 이상적인 상황에서 평균은 중앙에 위치하고 중앙 기준으로 좌우 분포가 똑같은 상태. 이런 것도 우리 정규 분포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 정규 분포에 대한까지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 우리가 이항 분포라는 것은 n, p라고 적었잖아요. 이렇게. 맞아? 그때 n이라는 것은 시행의 수, 사람 수, 사물의 개수. 얘는 고정된 확률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정규 분포라는 것은 어떻게 쓰냐? 정규 분포. 자, 정규 분포는 노멀의 약자를 써서 n이라고 쓰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m, 시그마 제곱이다. 자, 그럼 m은 뭡니까? m은 x의 평균인 거야. x라는 별량의 평균이 된다. x라는 별량의 평균이 m이다. 아, 결국에 x에 대한 평균을 이 앞쪽에다 배치해주고, 자, 시그마라는 것은 표준 편차였죠. 그렇다면 시그마에 대한 제곱이니까 얘는 뭐다? 이 자리는 x의 분산이 된다. x의 분산이 들어온다. 자, 이 두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우리는 정규 분포라고 표현한다는 거야. 자, 이항 분포는 b로 나타내고 정규 분포는 n이라고 표현한다. 각각에 대한 요소가 뭔지를 일단 여러분이 챙겨두시는 거야. 됐지? 자, 그렇다면 이 정규 분포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 번째, 이 정규 분포 역시 확률 밀도 함수야. 자, 확률 밀도 함수다. 우리 지난 시간 주제에서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세 가지 특징 생각나세요?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은 반드시 세 가지 특징이 갖고 있어. 첫 번째, 무조건 확률 밀도 함수는 x축 위에만 존재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넓이가 곧 확률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확률의 총합이 1이잖아. 그럼 당연히 넓이에 대한 총합도 얼마가 된다. 넓이에 대한 총합도 당연히 1이 된다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를 분석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정규 분포라는 거 역시 확률 밀도 함수의 일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간단히 봤듯이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면 이상적인 정규 분포.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는 상황이 될 거라고. 그러면 결국에 x축 위에 그래프가 존재하게 될 거고 x축과 그래프로 둘러싸인 이 부분에 대한 면적은 전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겠지. 하나 더 팁을 던지면 분명히 이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야. 그렇다면 요만큼에 대한 값은 얼마가 될까? 전체가 1이라고 했으니까. 요 빗금친 부분의 값은 0.5라는 것도 여러분이 일단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다는 얘기지.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정규 분포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5번에 정규 분포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 한번 간단히 볼게.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이항 분포를 배운대.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정규 분포를 배운대. 그 정규 분포를 봤더니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 복잡하게 되는데 맨 하단에 있는 내용만 딱 보시면 확률 변수 x의 정규 분포는 이렇게 쓴다는 얘기야.
이때 이 자리가 평균이고 이 자리에 분산이 들어간다. 표준 편차에 대한 제곱으로 표시해주면 계산하기가 좀 쉬워진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열어보실까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정규 분포 곡선에 대한 성질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별표 하나 치시고 우리 간단히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시죠. 동그라미 1번. 아까 얘기했듯이 정규 분포라는 것은 확률 밀도 함수의 일종이야. 자,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 M이라고 하죠.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된다.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다. 자, 1번을 보세요. 직선 x 이퀄 m에 대해서 대칭인 종형 모양이래. 이 종 모양이다. 그래서 이런 종 모양이 되는 거, 종 모양. 딸랑딸랑한 종 모양이 돼서 종형이라고 한다. 그리고 x축을 점근선으로 갖는다. 뭐 최대값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자,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서 별표를 하나 더 칠게요. 자, 동그라미 2번. 자, 동그라미 2번을 하기 전에 우리가 간단한 용어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삼포도라는 거 한번 수업 중에 했었죠? 삼포도. 자, 삼포도. 삼포도가 뭡니까? 라고 물으시면 얘는 별량의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야. 그냥 수치다. 별량의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야. 그럼 이 삼포도에는 뭐가 있습니까? 삼포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분산과 표준 편차라는 게 있었다. 표준 편차. 자, 삼포도라는 거 별량이 흩어진 정도야. 자, 봐봐.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가 있는데 그 A라는 학교에 자, 빵점이 한 명 있고 50점이 한 명 있고 100점이 한 명 있어. 이렇게. 세 명에 대한 점수의 분포야. 자, B 학교를 봤더니 B 학교는 한 명은 50점, 한 명은 49점, 한 명은 51점이야. 이렇게. 그렇다면 A 학교와 B 학교의 공통점은 평균이 50이라는 거지. 맞아? 평균이 50인데 A 학교에는 빵점과 50점과 100점으로 점수가 극단적으로 좀 흩어져 있는 상태고 B 학교는 평균을 중심으로 오밀조밀하게 몰려있는 상태잖아. 맞아? 그러면 별량의 흩어진 정도를 값으로 나타낸 거니까 얘는 삼포도가 큰 거야. 삼포도가 크다고. 다시 말하면 흩어진 정도가 크다 그 말이지. 반면에 얘는 흩어진 정도가 작은 거지. 얘는 삼포도가 낮다라는 말을 쓰는 거지. 자, 그럼 정리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삼포도에서 알아야 될 건 뭐냐? 삼포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값이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는데 결국에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한 값이 낮아.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한 값이 낮아. 그 말은 별량의 흩어진 정도가 작다는 얘기지. 별량이 흩어진 정도가 작다는 얘기지. 삼포도가 낮다는 얘기는 별량이 흩어진 정도가 작기 때문에 집중돼 있다 그 말이야. 집중돼 있다. 별량들이 평균 주변에 집중돼 있다고 이렇게. 흩어져 있지 않고 집중돼 있다. 집중이란 말 뜻을 좀 느끼셔야 돼. 자, 집중돼 있다는 말은 다시 어떤 의미입니까? 얘는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봤을 때 이렇게 되는 그래프하고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있을 때 누가 더 평균 주위의 밀도가 집중돼 있는 거야? 얘가 더 집중돼 있는 거지, 얘가. 다시 말하면 집중돼 있다는 말 뜻은 그래프에서 산이 높아진다라고 보셔도 돼. 산이 높아진다. 산이 높아지는 게 삼포도가 낮다 그런 의미야. 집중돼 있다 그런 의미고. 마지막으로 얘 수능에서 이런 표현을 쓴 적도 있습니다. 고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있어. 고르다. 고르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일단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어. 표준 편차. 의 값이 낮아. 그 말은 평균 주위에 뭐하다? 집중돼 있다라는 말이야. 집중돼 있다. 집중돼 있다. 그러니까 이 말 뜻을 같은 용어로 보셔도 괜찮다고. 집중돼 있다는 얘기는 그래프상에서 산이 뭐하다? 높다로 보셔도 돼. 얘를 다른 말로 우리는 고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삼포도에서 하나 기억하실 용어는 얘다. 괜찮겠어요? 자, 그럼 2번 동그라미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2번 보시죠. 자, 평균이 일정할 때 표준 편차가 커지면 곡선은 양쪽으로 퍼지고, 자, 밑줄 치겠습니다. 표준 편차 시그마가 작아지면 곡선은 뾰족하게 된다. 자, 곡선이 뾰족하게 된대.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곡선이 뾰족하게 된다는 얘기 뭐야? 산이 높아진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지. 이해되세요? 그 2번 개념 좀 잘 챙겨 두셔야 돼. 자, 나온 김에 연습 문제에서 하나만 우리가 풀어보고 갈게요. 연습 문제에서 예전에 기출문제 중에 하나만 풀어보고 갈게. 자, 페이지 255쪽에 12번 문제를 한번 보시죠. 페이지 255쪽에 12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자, 문제 한번 쭉 보시면 3학년 학생 수에 대해서 500명인데 세 학교가 있대. 이때 수학 점수가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다.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구하세요. 우리가 세 번째 지문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다시 보시는 거야. 자, 첫 번째.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B 고등학교보다 A 고등학교에 더 많다라고 돼 있어. 자, 선생님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봤더니 이렇게 하나 돼 있고, 다음에 이렇게 하나 돼 있고,
이쪽에 또다시 뭐 이렇게 하나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값이 60점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66점이라고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B 거, 여기는 A 거, 여기 C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질문을 보시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B 고등학교보다 A 고등학교에 더 많다. 자, A 고등학교 걸 봤더니 여기 A 고등학교 걸 봤더니 그래도 B 고등학교보다 성적이 우수한 애가 조금 더 일부 있는 거지. 이해돼? 자, B 고등학교의 끝은 여기 있고 A 고등학교의 끝은 여기 있으니까 성적이 조금 더 우수한 애들은 A 고등학교에 더 있다. 자, 1번 참이겠죠? 2번 보세요. B 고등학교 학생들의 평균적으로 A 고등학교 성적보다 우수하대. 자, 평균적으로라고 그랬어. 평균적으로. 자, B 고등학교하고 A 고등학교 둘이 보면 평균이 어떠니? 평균은 일치하지. 평균은 똑같기 때문에 누가 우수하다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지. 자, 세 번째 봐봐. 자, 세 번째 때문에 이 문제를 보시는 거야. 자, C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B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더 고르다. 거기 밑줄 하나 쳐봐. 고르다. 자, B 고등학교 학생들이 C 고등학교보다 더 고르다. 고르다 뭐라 그랬어? 고르다. 산이 높다라는 얘기야. B 고등학교가 C 고등학교보다 산이 더 높잖아. 집중돼 있다. 분산이 작다. 표준 편차가 작다. 이해돼? 고르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지. 세 번째 질문도 참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우린 정규 분포라는 거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 정규 분포라는 건 지금 확률 밀도 함수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서 평균에 대한 좌우 대칭. 그다음 두 번째, 별량 흩어진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표준 편차가 작다고 했을 때 산이 높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 살펴보는 거다. 자, 그럼 다시 돌아오셔서 248쪽에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시그마가 일정할 때 시그마 표준 편차잖아. 표준 편차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흩어진 정도가 지금 같다는 얘기지. 흩어진 정도가 같기 때문에 평균의 위치가 변하더라도 그래프 기형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야? 요놈하랑 요놈하가 있어. 이렇게 얘하고 얘 보면 평균의 위치는 지금 다르지만 흩어진 정도는 유사하잖아. 시그마가 일정하다면 평균의 위치가 변하더라도 그래프 기형은 그대로 간다. 그냥 평행 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에 체크를 하나 해두시죠. 4번에 체크를 하나 해서 우리가 4번에서 뭐 하나 보려고. 자, 어떤 문제를 보시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해. 자,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얘를 어떻게 독해할 것인가를 보시는 거야. 자, 이제 조만간이 아니라 이따 바로 보겠지만 우리가 이런 구조에 대해서 무슨 확률을 구하라 이런 문제들이 있어. 이때 여러분이 얘를 느끼시는 방법이 있는데 아직 우리가 표준화라는 말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나오잖아. 그럼 우리는 이걸 그냥 표준화 시키시면 돼. 표준화 시켜서 바꿔주시는 거다. 바꿔준다는 생각을 일단 갖고 계시면 됩니다. 이따 표준화라는 얘기를 하고 다시 올 거예요. 자, 이 4번에 일단 체크를 하나 해두시고 표준화라는 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개념 탐구가 있는데 지금 안 보셔도 괜찮고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249쪽에 이제 확률 변수의 표준화라고 돼 있죠. 표준화. 그 표준화의 동그라미를 크게 하나 치시고 표준화. 자, 표준화를 한다. 표준화. 이게 뭐냐? 기준 잡는다는 얘기예요. 기준을 잡아둔다. 자, 봐봐. 자, 어떤 A 고등학교가 수능시험을 받고 B 고등학교도 수능시험을 받고 C 고등학교도 이렇게 수능시험을 봤어. 자, 강남권에 있는 3개 학교를 시험을 봤다. 그럼 어느 학교가 더 우수했는지를 내가 비교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분명히 이 A 학교에 대한 성적에 대한 분포와 B 학교에 대한 성적의 분포와 C 학교에 대한 성적의 분포가 이미 다르잖아. 똑같을 수는 없는 거잖아. 이런 상황에서 얘네들 중에 누가 더 상대적으로 잘했냐를 판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표준화를 공부하는 거예요. 결국에 표준화를 공부하는 목표는 뭐냐? 자, 서로 다른 집단 간의 상대적 비교를 위해서 우리가 표준화를 공부한다는 거야. 원래 이론적으로는. 근데 결국에 봤더니 우리는 실제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다. 계산을 쉽게 하려고 표준화를 배우시는 거야. 서로 다른 집단 간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 됐죠? 자, 그럼 이 표준화라는 게 뭔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확률 변수의 표준화래. 확률 변수가 있는데 걔를 평균을 0, 표준 편차가 1인 확률 변수로 바꾸는 것을 우리는 표준화라고 한대. 예를 들어서 아까 서도 이런 얘기 했었죠. X라는 놈에 대해서 어떤 정규 분포가 있어. 그 놈은 여기다 평균을 적고 이 자리는 분산을 적게 돼 있어. 이렇게. 표준 편차에 대한 제곱. 근데 우리가 얘를 표준화를 딱 시키잖아. 자, 표준화를 시키면 기준이 정해지는데 그 X라는 변수는 무조건 Z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Z로 바뀌고 무조건 정규 분포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무조건 바뀌게 된다고. 다시. 자, 어떠한 정규 분포라도 어떠한 평균, 아무거나 뭐가 되더라도 그 정규 분포를 표준화시키잖아. 그 확률 변수는 무조건 Z로 바뀌면서 동시에 Z에 대한 평균은 0이 되고 표준 편차는 1이 된다. 이런 정보를 여러분이 일단 알고 계시는 거예요. 통계 파트는 실제로 받아들여야 할 내용들이 좀 많아. 그 중에 이것도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2번, 3번이 돼 있는데 2번, 3번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Z라는 식이 있지? 거기다 박스 하나만 치시면 돼요. 자, Z라는 식에다 박스 하나 치시면 Z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라고 돼 있지? 자, 얘를 박스 하나 치시고 뭐라고 적냐? 얘는 표준화를 시키는 도구야. 표준화의 도구다. 도구야, 도구. 그러니까 장치라고 보시면 돼. 어떤 정규 분포를 우리가 표준화를 시키면 이렇게 된대. 그 과정에 이런 도구를 우리가 쓴다는 얘기지. 자, 이따 계속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7번에 표준 정규 분포라고 돼 있다. 표준 정규 분포. 자, 표준 정규 분포는 뭐냐? 어떤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 어떤 정규 분포가 있는데 얘를 m, 시그마 제곱이라고 쓴대. 이때 우리가 얘를 표준화시켰어. 표준화시켰다. 자, 표준화시켰어. 이제 계속 하시겠지만 그 표준화시키는 도구가 뭐라고? 표준화시키는 도구는 Z야. 시그마분의 이 시그마가 얘예요. 시그마분의 어떤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 되겠다. 자, 이런 도구에 의해서 이 X라는 놈은 무조건 Z라는 변수로 바뀌고 정규 분포가 0,1에 대한 제곱으로 간다고 그랬잖아. 이게 표준화된 정규 분포야. 표준 정규 분포다. 이 표준 정규 분포가 문제에 나오면 이제 우리는 정규 분포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이상적으로 그려질 거고 중간에 평균이 0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 Z로 되면 무조건 평균 값을 0으로 잡을 수 있다. 그 말이지. 왜? 표준화를 시키면 무조건 0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정규 분포인데 평균을 무조건 0이라는 기준값으로 잡아준다는 얘기지. 됐죠? 아, 기준을 잡아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지금부터 개념 탐구 밑에 있는 문제에서 이제 실전적인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거기 밑에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그 x에 대한 정규 분포가 10,2에 대한 제곱을 따른대. 자, 10,2에 대한 제곱을 따른다. 자, 다음에 확률을 구하세요 돼 있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답을 내지 않을 거고 그냥 옆에 표준화 연습이라고 적어. 표준화 연습. 자, 표준화를 시킨다. 표준화를 그냥 연습해보는 거고요. 표준화를 시키는 연습을 해본다. 자, 1번 보세요. 자, 8이고요. 여기 8이다. 자, x 다음 12야. 자, 일단 표준화를 시켜보겠습니다. 표준화라는 게 이런 거야. 일단 p는 그냥 그대로 p 쓰시는 거고 x는 무조건 표준화시키면 z로 바뀐다고 그랬지. 일단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부동호방 변화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12라는 자리 우리는 어떻게 체크해야 되냐? 얘를 이렇게 쓴다고. 표준화시키는 도구. 시그마분의 별량. 얘 별량의 x라는 별량 마이너스 평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조금만 해보시면 그냥 암산 되니까 연습 따라 하시는 거야. 역시 여기도 시그마분의 2분의 별량이 얘죠. 별량. 얘는 평균이잖아. 마이너스 평균. 이렇게 쓰시는 거야. 자, 다시 이 표준화라는 도구를 이용해 주는 거야. 표준화시키는 방법. 자, 이랬을 때 다시 한번 써보면 얘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다시 쓰시면 P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1 Z 여기는 1이 되겠다. 이렇게 표준화를 시키시면 된다. 그 말이야. 자,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 자, 표준화가 됐어. 자, 표준화가 된 상태에서는 여러분은 무조건 표준 정규 분포 곡선. 다시 말하면 표준화된 상태에서의 그래프를 찾으시는 거야. 평균이 무조건 얼마가 된다? 표준화가 됐기 때문에 0이 된다. 그 말이야. 그럼 내가 구해야 될 것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 대한 확률을 찾는 건데 곧 확률이 면적이라고 그랬지. 아, 이 면적을 여러분이 찾아내시면 돼. 그건 이따 다시 할 거고. 자, 2번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번 그냥 바로 옆에다 쓸게요. 네, 이거 바로 지우고 갈게. 자, 1번 이 정도 보실 수 있겠지. 다시 한번 2번에서 연습을 한번 해보죠. 자, 2번을 또 한번 보세요. 자, 2번 보시면 확률인데 x가 6 이하인 확률이야. x가 6 이하인 확률이다. 그럼 보시죠. 정규 분포가 있어 지금. 근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표준화를 시킬 거야. 표준화야. 왜 표준화를 하는지 일단 다시 한번 얘기하고. x는 무조건 z로 바뀐대. 6이라는 놈은 시그마분의 별량 마이너스 평균. 암산 좀 해볼게요. 시그마분의 2분의 별량 마이너스 평균 하시면 여기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이렇게. 아, 표준화 시켰어. 자, 표준화를 시켜놓으면 무조건 여러분은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예쁘게 하나 그리시고 여기 평균 0 찍으시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 내가 구해야 될 것은 얼마부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는 이쪽에 있을 거냐?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을 체크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로. 이따 이 값을 읽어내는 건 따로 연습할 거고요.
자, 3번도 마찬가지로 한번 더 보죠. 3번. x가 있는데 16이다. 자, 역시 표준화를 연습해 보는 겁니다. 표준화. 그럼 일단 x라는 별량은 무조건 z로 가는 거야. z. 시그마분의 2분의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다. 별량 마이너스 평균 하시면 이거 6이 되잖아. 여기 3이 되겠지, 이렇게. 자, 표준화가 됐을 때 확률은 무조건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리시는 거야. 0 찍고 3은 이쪽에 있겠죠? 그럼 3보다 큰 쪽이다, 이렇게. 지금 봐봐. 약간 뜬구름 잡는 식이잖아. 지금 뜬구름 잡는 식인데 그냥 스킬만 배우신다는 거야. 스킬만. 그러니까 문제를 풀이하는 해법들만 배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 뭐 이론적으로 여러분 막 아신다 그런 필요 없다고. 자, 이런 것들 이제 표준화시킨다. 정규 분포가 있을 때 확률에 일단 표준화시킨다. 이런 거 느끼시면 돼요.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한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연습 문제 쪽에서 우리가 몇 가지 풀어볼게요. 자, 252쪽에서 몇 개의 문제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252쪽에 일단 5번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자, 252쪽에 5번 문제 풀고요. 그 다음에 순서를 4번 풀고요. 그 다음에 8번을 풀면서 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5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5번 문제 시작할게요. 자, C고등학교 학생 있어. 키에 대해서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키에 대해서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그럼 내가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그놈이 170,5의 제곱이다. 이때 굳이 내가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 x라는 별량은 키를 얘기하는 거야. 키. 자, 근데 그 키가 166 이상 176 이하가 될 학생은 전체 몇 퍼센트냐 그랬지? 몇 퍼센트냐? 퍼센트. 그게 곧 확률이 된다는 얘기야. 확률이 된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실전 문제인데 지금부터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좀 머릿속에 갖고 계시는 게 제일 좋아. 자, 정규분포가 있어. 정규분포다. 어떤 문제를 읽다가 정규분포라는 게 떴어. 자, 근데 그 정규분포가 확률과 결합돼 있어. 확률과 결합됐다. 정규분포가 나왔는데 확률을 구하라. 또는 확률이 주어지고 어떤 값을 구하라.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 다시. 정규분포가 나왔는데 확률을 구하래. 또는 정규분포가 나왔는데 확률에 대한 얘기가 언급돼 있어. 정규분포와 확률이 짬뽕돼 있다 라면 여러분은 무조건 얘를 표준화시키시는 거거든요. 표준화시키시는 거다. 표준화. 다시요. 정규분포와 확률이 만났어.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한 단어냐. 지금부터 하는 게 정규분포와 확률이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은 무조건 뭐 한다? 표준화를 시킨다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표준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런 스킬들이에요. 스킬. 문제를 이해했다. 그럼 필요 없어. 그냥 문제를 푸는 방법들을 여러분이 배우시는 거야. 서두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통계 파트는 공부를 하잖아. 그럼 점수가 확 올라간다고. 근데 공부를 하지 않잖아. 그럼 확 떨어져. 감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감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냐 이런 것들이 스킬이라고. 한번 배우시면 나중에 수능 문제까지 한 방에 풀 수 있으니까 지금 제대로 좀 하셔야 돼. 다시. 어떤 문제에서 정규분포가 떴어. 근데 확률과 언급돼 있어. 확률이 언급돼 있다. 확률을 구하래. 또는 확률이 언급돼 있어. 그럼 여러분 무조건 표준화를 생각하시면 돼. 됐습니까? 자, 이 문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봤더니 키에 대한 정규분포가 나왔어요. 키에 대한 정규분포가 나왔다. 근데 그놈을 가지고 우리가 뭐 구하는 거야 지금? 확률을 구하는 문제야. 아, 정규분포하고 지금 확률이 결합되어 있는 문제지? 그럼 우린 이 문제를 세 글자로 표준화 이렇게 쓸게요. 표준화. 이 문제의 포인트는 표준화라고. 자, 그럼 이제 표준화를 앞에서 연습해 봤으니까 한번 더 경험해 보겠습니다. P는 그대로 P라고 쓰시고 X는 뭘로 바뀐다? Z. 맞아? 자, 요 놈에 들어갈 자리 표준화의 도구를 생각하세요. 시그마분의 암기하셔야 돼. 다시 한번 씁니다. 암기 안 된 사람을 위해서. 시그마분의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 표준화를 시키는 도구라고 그랬잖아. 맞아? 그러면 시그마분의 5분의 별량 마이너스 평균 하시면 위에는 6이 되겠죠? 그럼 1.2라고 적어도 괜찮겠어? 이렇게 암산 계속 하시는 거야. 습관되도록. 여기도 마찬가지. 부등호 방향 변화 없습니다. 시그마분의 5분의 별량 마이너스 평균 하시면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암산하시면 여기 0.8이라고 쓸 수 있겠다. 이렇게. 마이너스 0.8. 괜찮아?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뭡니까? 표준화가 됐으므로 우리는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그리시는 거야. 평균 얼마다? 표준화 됐기 때문에 평균은 무조건 0이 된다고 그랬잖아. 자, 이쪽에 마이너스 0.8이 있나 봐. 이렇게. 1.2는 조금 더 가겠지? 1.2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 면적을 구하시면 여러분이 곧 그게 확률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잖아. 그렇다면 이제 이 값을 어떻게 있냐를 이 문제에서 연습하시는 거야. 자, 거기 문제 하단에 이런 조건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조건 한번 적어볼게요. 자, 0에서 z가 0.8입니다. 자,
자, 마찬가지로 0에서 z가 1.2예요. 자, 요 값은 0.288 이렇게 돼 있고 요 값은 0.38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정규 분포는 평균에 대한 좌우 대칭이라고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 역시 평균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진행해 보죠. 자, z가 있는데 0부터 0.8까지, 0부터 1.2까지. 자, 0부터 1.2까지를 먼저 보죠. 0부터 1.2까지에 대한 요 부분에 대한 확률, 다시 말해 면적이 얼마다? 0.385 이렇게 된 거지. 다음에 0부터 0.8까지야. 그럼 0.8이라는 건 대략 이쯤에 있을 거 아니야? 0.8. 그럼 이 보라색 부분에 대한 값이, 이 보라색 부분에 대한 값이 0.8까지인데 0.288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평균에 대해 좌우 대칭이므로 우리는 이 보라색 대신에 이쪽을 읽어주셔도 괜찮은 거지. 평균에 대한 좌우 대칭이므로. 그래서 이 값 역시 0.288이 된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문제의 요지는 0.288이란 저 전반부 값이랑 요 뒤쪽에 있는 0.385를 더해 주신다면 3 하나 올라가서 7에 여기는 6이 되겠죠. 이렇게 나오겠다. 퍼센트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대략 67.3%라고 적어주시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거죠. 다시요. 이 문제의 산수는 됐어. 이 문제에서 우리가 느껴야 될 건 이거야. 정규 분포가 확률과 만났어. 정규 분포가 확률과 만났다. 다시 말하면 정규 분포 가지고 확률 구하시래. 표준화야. 정규 분포가 있는데 확률이 언급돼 있어. 그럼 무조건 표준화 시키시는 거야.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예요. 제일 중요한.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위로 올라가서 4번 문제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4번 문제. 자,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보시면 4번 문제는 뭐냐? 일단 이런 게 언급되어 있네요. m, 그래서 x가 자, m 플러스 시그마 0.3413.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p가 있습니다. 걔 m 그 다음에 x m 플러스 2 시그마 0.4772. 자, 얘를 이용해서 문제는 x에 대한 정규 분포가 있어요. x에 대한 정규 분포가 있는데 20, 걔가 6에 대한 제곱이래. 이랬을 때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확률인데 어떤 확률이냐? 그 x가 14 이상부터 32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는 거예요. 자, 봐봐. 이 문제를 보시기 전에 아까 우리가 체크해놨던 거 잠깐 볼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페이지 248쪽에 4번 동그라미 혹시 체크해놨잖아, 우리가. 4번 동그라미. 그 써먹을 때가 있는데 그 써먹을 때라는 건 뭐냐면 결국 이런 거야. 이 표현이나 이 표현을 보시면 비스무리하게 돼 있어,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비스무리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익혀보자는 얘기지. 자, 봐. 어렵지 않은데 좀 산수를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어떤 문제를 읽다가 지금처럼 m 또는 뭐 시그마로 이게 뭐 확률이 표시돼 있어, 그 값이. 그렇다면 우리는 얘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p는 그냥 그대로 쓰시고 얘는 무조건 z로 바꾸신 다음에 m 날려버려, 그냥. 그 다음에 시그마에 대한 개수만 여기다 이렇게 내리시는 거예요. 여기 시그마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여기는 빵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 이 값이 문제에서 0.3413이다. 이걸 주는 거라. 다시 한번 봐봐. 아랫놈 봐봐. 확률이 나와 있는데 그 확률이 m과 시그마로 구성돼 있어. 복잡하다고. 아직 우리가 모르는 식이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처리한다고. x는 무조건 z로 바꿔주시고요. 부등호방 변화가 없어요. 자, m 지워버려. m 지워버린다. 그 다음에 시그마 앞에 개수를 쓰시는 거야. 여기 시그마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여기 0 쓰시는 거야, 이렇게. 그럼 그 값이 0.477이다. 왜 이렇게 됩니까? 공부반상 수업 중에 다시 와서 질문하시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 쫙 쓰시면 된다. 결국에 문제에서 좀 어렵게 하기 위해 이런 이상한 표현을 쓴 거야. 근데 우리는 빨간색을 끄집어내서 문제를 풀게 될 거고. 자, 그렇다면 위에 주어진 두 가지 조건식을 내가 이렇게 해석했어. 해석한 거야,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밑에 봤더니 정규 분포가 지금 확률과 만났네. 정규 분포가 확률과 만났다. 그럼 뭐 하시라고 그랬어? 표준화 시키겠습니다. x는 무조건 z로 갑니다. 시그마분의 6분의 별량 마이너스 평균 하시면 12가 되니까 여긴 2라고 쓰실 수 있을까, 이렇게? 표준화 도구 생각하세요. 시그마분의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 표준화의 도구라고 그랬잖아. 자, 다시 이쪽 봐. 14야. 시그마분의 6분의 별량 마이너스, 얘가 평균이야, 얘가 평균이잖아. 얘가 평균 얼마? 마이너스 6 되니까 마이너스 1 되겠지, 이렇게.
자, 표준화가 된 상태에서는 무조건 그래프를 그리시는 거야. 항상 스토리가 이래요. 여기 평0 찍고 2부터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값을 읽어내시면 되겠다. 근데 이 값을 해석할 때 아까 한번 경험해봤어. 0부터 2까지의 값은 얼마? 이 부분. 자, 0부터 2까지 값이 얼마다? 0.4772가 되겠지. 맞아? 그러면 얘 지금 0부터 마이너스 1까지잖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인데 어차피 좌우대칭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니까 0부터 1까지의 값이나 0부터 마이너스 1까지의 값은 똑같겠지. 그럼 0부터 1까지의 값이 여기니까 0부터 마이너스 1까지 값도 0.3413이 되겠습니다. 둘이 더해주시면 정답은 0.81 얼마지? 8185 이렇게 되겠다. 이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4번 문제, 5번 문제 두 문제 우리가 풀어봤는데 4번 문제, 5번 문제 두 문제 풀어봤는데 여러분이 잠깐 정지해 두시고 8번 한번 풀어보시고 뭐 선생님 바로 풀겠지만 여러분 정지해서 한번 8번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풀었다는 전제로 우리가 다시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규분포에 대한 샘플로 3가지 문제 4번, 5번, 그 다음 8번을 풀고 있는데 결국에 수능 문제들도 대부분 다 이래. 상황만 다를 뿐 문제 푸는 해법들은 다 동일하다. 자, 8번 문제 여러분이 먼저 풀었다는 전제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 100명이 있습니다. 100명이 있어. 지금 전체가 100명인가 봐. 자, 100명에 대해서 수학시험 점수가 있어. 점수. 자, X. 얘가 점수다. 자, 수학시험 점수인데 얘가 평균이 70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른데 그 문장을 내가 식으로 지금 바꾼 거야. 자, 이랬을 때 100명 중 75점 이상인 학생은 대략 몇 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몇 명, 밑줄 쳐봐. 몇 명입니까? 확률 찾으라는 얘기야, 그냥. 몇 명입니까? 확률 찾으라는 얘기야. 다시 봐봐. 100명 중에서 점수가 75점 이상인 학생은 대략 몇 명입니까? 확률 구하라 그 말이야. 몇 명입니까? 그냥 확률 구하라는 얘기야. 자, 그럼 결국 이 문제는 정규분포가 결국에 확률과 결합되어 있는 문제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으니까 표준화 시키시면 되겠다. 표준화. X는 무조건 Z로 갑니다. 시그마분의 별량 마이너스 평균 하시면 여기 1이 된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자, 이제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그리시는 거야. 평균 0 찍으시고 1부터 출발하겠죠? 이 부분에 대한 값을 내가 읽어내면 되겠다. 맞아?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연두색선을 기준으로 우측의 전체 값이 얼마야? 0.5라는 거 알지? 왜? 표준 정규분포 역시 정규분포니까 연속 확률 밀도 함수니까 확률 밀도 함수니까 면적이 총 1이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반띵 딱 하면 이쪽은 0.5가 되겠지. 맞아? 그런데 문제에서 이 부분의 값을 우리가 읽어내야 돼. 이 부분의 값을 읽어내야 되는데 마지막 하단에 봤더니 새로운 조건이 하나 주어져 있어. 그 조건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P의 m-시그마 x가 m 플러스 시그마 그 값이 0.6826 이렇게 되겠다. 자, 봐봐. 아까 우리가 4번 문제에서 경험했던 표현이 하나 등장해 있어. 자, 이런 표현이 등장하면 여러분은 독해하시는 거야. 얘를 어떻게? 아, 얘는 이걸 사용하라는 거구나. x는 무조건 z로 바꾸고요. m 날려버리세요. 시그마 앞에 개수를 쓰세요. 시그마 앞에 개수를 쓰세요.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걔가 0.6826이 된다. 자, 그렇다면 다시 봐. 계속 봐.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 전체 면적이 지금 0.6826이잖아. 그렇다면 분명히 평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니까 이 보라색 부분만 보시면 얼마가 나와야 돼? 얘하고 얘 값은 똑같을 거 아니야. 반반 나눠 가졌으니까 얼마? 0.3413이라고 여러분이 해석하시는 거지. 자, 봐. 분명히 이 0부터 1까지 이 부분에 대한 면적이 0.3413이니까 나는 이 빨간색 부분을 구해야 되거든. 전체 면적 얼마에서? 0.5에서 0.3413을 빼신다면 내가 원하는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거지. 자, 7, 8, 얼마지? 7851.0이 되겠다. 최종적으로 얘가 되겠죠. 그러면 봐. 몇 명이냐 그랬으니까 퍼센트라고 생각하면 돼. 100명 갖다 곱하시면 100명 있다고 그랬으니까 정답은 대략 15.8명, 9명 되니까 16명이라고 쓰시면 최종적인 정답을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겠다. 괜찮아요? 자, 결국에 지금까지 한 걸 한마디로 압축하면 아직 지우지 않았던 이 표현. 정규분포와 확률이 만났어. 그럼 여러분 무조건 표준화를 하셔야 문제에 대한 진행이 된다. 표준화를 하고 나서 무조건 그래프 그리시고 이게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갖춰지면 문제 다 풀 수 있어. 진짜야. 좀 정리 잘 하시고요. 개념이 이거다. 이게 끝이야. 이게 문제 푸는 스킬 끝. 자, 다시 앞쪽으로 오셔서 한 가지 주제가 더 남았습니다.
자, 250쪽의 마지막 주제로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와의 관계가 있어.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에 대한 관계다.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에 대한 관계. 자,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에 대한 관계다. 자, 제목에 일단 별표 하나 치시고요. 자,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다. 자, 이항분포의 정규분포와의 관계인데 이런 얘기를 일단 해볼게요. 우리가 이항분포라는 것은 맨 앞단 이산확률분포에서 배웠어. 표현은 이렇게 썼었죠. B라고 했고 여기 N, P야. 자, 정규분포 지금 방금 배우셨어. 정규분포 N이라고 쓰고요. 여기는 X에 대한 평균, 여기는 분산이 온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이항분포라는 것을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어. 이항분포라는 걸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이래. 이 N이 의미하는 게 뭐였죠? 시행횟수였잖아. 시행횟수를 늘리는 거야. 시행횟수를 크게 해. 시행횟수를 크게 하면 이상적으로 가잖아. 이게 시행횟수를 크게 하잖아. 이론적으로 이 정규분포라는 게 이항분포라는 게 정규분포와 유사해진다는 얘기야. 우리가 다른 말로 뭐 이항분포의 정규분포화 또는 이항분포의 정규분포로의 근사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백도 결국에 이항분포가 있어.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어떻게? 시행횟수가 크게 됐을 때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다 그 말이야. 됐죠? 아,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구나. 그럼 정규분포를 이항분포로 바꿀 수 있는 그럴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쪽 방향밖에 안 나오니까. 자, 근데 여기에 대한 접근을 하려면 여러분이 이런 걸 아셔야 돼. 이항분포라는 거. 어떻게 이항분포라는 걸 캐치하라고 그랬어? 예, 독립시행 확률이지. 독립시행의 확률이 통계 파트와 결합이 됐어. 이해의 독립시행 확률이 통계 파트와 결합이 되잖아. 그럼 100% 이항분포라고 그랬잖아. 이 이항분포라는 걸 여러분이 캐치하셔야지 그 문제가 쉬워지는 거야. 만약에 독립시행 확률 나왔고 통계 파트라는 게 언급되어 있는데 이걸 이항분포라고 캐치를 못했어. 그렇다면 문제는 안 풀린다고. 다시 여러분의 포인트는 이거야. 이항분포라는 걸 여러분이 1단원에서 공부를 하셨어야 돼. 반드시 이항분포라는 걸 캐치하셔야 돼. 어떻게 캐치한다? 독립시행이라는 게 언급됐어. 이 말이 등장하지 않지만 뭐 어떤 고정된 확률이 나왔거나 시행횟수가 나왔어. 고정된 확률이나 또는 시행횟수가 언급돼 있어. 그렇다면 우리는 얘를 독립시행의 확률로 보셔도 괜찮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 독립시행의 확률이 뭐 평균, 분산, 표준 편차랑 또 만난 거야 이렇게. 이해돼? 자, 이런 상황은 100% 이항분포라고 그랬고 그 이항분포를 우리는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다 그런 얘기야. 실전에서 바로 가볼게. 자, 한번 보시죠. 자, 거기 보시면 뭐 동그란 뭐 1번 괄호 1번 돼 있고 됐고 그다음 뭐 라플라스 정리라고 돼 있는데 그거 뭐 좀 어려운 얘기니까 모르셔도 괜찮고요. 2번 보시면 이항분포의 그래프에서 n을 충분히 크게 하면 점점 정규분포에 가까워지는 것이 알려져 있대. 그냥 받아들이시는 거야. 다시 봐봐. n이 충분히 크면 점점 선이 좌우대칭이 돼서 뭐 곡선에 가까워진다 그런 얘기야. 자, 그럼 개념 탐구 문제를 바로 보시면서 우리가 실전으로 가겠습니다. 자, 개념 탐구 문제 보시죠. 그 문제에서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 어차피 뒤쪽 연습 문제 몇 개 더 풀겠지만 이 상황을 여러분이 좀 잘 보신다면 문제가 좀 쉬워져요. 자, 최종적인 정리는 이따 다시 할게. 자, 봐봐. 한 개의 주사위를 720번 던진다. 주사위가 있는데 걔를 720회 던진대. 720회 던진다. 720회. 이거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 그렇죠. 시행횟수라고 합니다. 시행횟수. 그 다음에 1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110, 그 다음에 130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하세요가 지금 질문이야. 봐봐. 문제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얘 지금 720회라는 건 시행횟수잖아.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래. 그럼 나는 얘를 이항분포라고 일단 받아들일게. 720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야. 자, 그럼 1의 눈은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 있고 두 번 나올 수 있고 운이 좋아서 720번 다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1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 고정돼 있어. 6분의 1로 이렇게. 이런 이항분포를 여러분이 써내시는 거야. 다시 이 x가 의미하는 건 뭐다? 1의 눈이 나오는 횟수입니다. 1의 눈이 나오는 횟수야. 1의 눈이 한 번도 안 나와, 한 번 나와, 두 번 나와. 720번 다 나올 수도 있다고. 1의 눈이 나오는 횟수인데 그 1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몇 번 이상이거나 110회 이상이거나 130회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하세요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괜찮아? 됐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오시죠. 자, 이 핵심적인 또 스킬을 마지막으로 적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마지막 이론 중 하나다. 자, 보시죠. 이번에는 이런 거야. 이항분포가 있어.
지금 우리 이항분포 나왔잖아. 이항분포. 맞아? 자, 이항분포가 지금 나왔는데 확률을 구하시래. 이항분포가 이번에 확률과 만났어. 이항분포가 확률과 만났네. 그럼 얘는 어떻게 풀까? 이항분포가 확률로 만났어. 그럼 얘는 일단 이렇게 쓸게요. 정규분포 화시킨 후에 표준화를 시키시는 거야. 다시 말하면 표준화를 시키는데 다이렉트로 가지 못하고 정규분포라는 걸 거쳐서 표준화로 간다는 얘기야. 정규분포화 시킨다. 그럼 결론은 이 이항분포를 여러분이 정규분포로 바꾸는 건 작업만 연습해 두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 이하는 위에 거랑 이제 똑같이 가니까. 다시 오늘 배우는 수업의 포인트는 이 박스 두 개야.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딱 간직하시잖아. 그럼 문제가 많이 풀려. 문제가 많이 풀린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정리가 잘 안 돼. 그럼 문제가 안 풀려. 배우시나 마나라고. 이 두 가지가 오늘 수업의 키워드야. 선생님 이런 얘기 했었어. 정규분포라는 주제가 통계 파트의 한 50%야. 그 50%가 이거라고. 이 두 개만 여러분이 캐치하셨다. 그럼 나머지 문제는 정말 수월하게 풀립니다. 다시 보시죠. 자, 봐봐. 얘 분명히 지금 이항분포야. 이항분포가 지금 뭐랑 결합돼 있어? 확률과 결합돼 있잖아. 이항분포가 확률과 만났네. 이항분포가 확률과 만났어?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한다? 정규분포화 시킨대. 자, 보세요. X라는 놈에 대해서 내가 정규분포로 바꾼다는 얘기는 B가 N으로 바뀐다는 얘기야. 이때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갔던지 생각나?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갔던지 생각나세요? 자, 이 자리는 X에 대한 평균이야. 근데 그 평균은 얘 곱하는 게 평균이잖아. N, P 곱하는 게 평균이잖아. 얘 생각나셔야 되는데 이항분포에서의 평균은 생각나세요? 여기다 다시 한번 위에다 적어볼게. 혹시나 해서. 자, X가 있는데 걔가 이항분포야. N, P야. 그때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평균 NP. 분산 어떻게 구한다? NP에 거기 여사건을 하나 다시 곱하시는 거지. 이렇게. 이해돼? 이 내용 앞에서 배웠던 거 여러분이 간직하셔야지만 오늘 진행이 가능하지. 자, 다시 봐봐. 이항분포가 있습니다. 이항분포에서의 평균 NP 여기 120 되겠죠? 자, 그 120에다가 여사건을 다시 한번 곱할게요. 자, 그럼 여기 날라가니까 여기는 20이 돼서 얘 곱하니까 100이야. 그럼 10에 대한 제곱이라고 이렇게 제곱으로 표시해 주는 게 좋다고. 제곱으로. 결국에 지금 내가 뭐 한 거지? 이항분포였던 것을 정규분포로 바꾼 거야. 이걸 우리는 이항분포를 정규분포화 했다 이 말이야. 정규분포화 했다. 됐지? 자, 이제 이항분포였던 게 정규분포로 바뀌었어요. 정규분포를 가지고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우린 뭐 하셔야 될까? 세 글자로 얘기해봐. 정규분포가 있는데 확률을 구하시래. 뭐 한다? 저쪽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정규분포가 나왔는데 확률 구하래. 뭐 하신다고? 표준화 시키면 된다. 표준화가 끝이야. 표준화가 시키면 끝이다. 표준화 시켜볼게요. 자, 표준화 시키면 X는 무조건 Z로 바뀌지. 자, 시그마분의 10분의 별량 마이너스 평균 하시면 여기는 10이 되니까 이게 1이 되겠죠. 암산 좀 하세요, 이제. 시그마분의 10분의 별량 마이너스 평균 하시면 여기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렇다면 문제 요지는 0 찍고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1 찍는 거지. 이때 이쪽과 이쪽에 대한 면적을 구하세요가 질문인 거라고. 이따 뭐 거기에 추가 지금 누락돼 있지만 0부터 1까지에 대한 값이 0.3413이야. 이 값이 지금 누락돼 있어. 그럼 이 반대쪽도 0.3413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0.6826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다. 이게 들어있어야 되는데 지금 누락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다시 이 개념 탐구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거야. 이항분포라는 걸 여러분이 캐치했는데 걔가 확률과 결합되잖아. 그럼 바로 구할 수가 없다고. 걔 정규분포화 시킨 다음에 표준화 시킨다. 이 문제를 푸는 시스템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 두셔야 돼요. 반드시 넣어 두셔야 된다. 자, 그렇다면 연습 문제 쪽에서 두 문제 정도 더 풀어보겠습니다. 252페이지에 6번 문제를 한번 보시죠. 252페이지에 6번 문제. 252페이지에 6번 문제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이 오늘 받아들이신다면 뭐 수능 기출 문제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집을 다 풀 수 있어. 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 다 풀 수 있으니까 이 시스템을 여러분 반드시 머릿속에 집어 넣으셔야 된다. 반드시야. 자, 페이지 252쪽에 6번 문제를 한번 보시죠. 6번 문제. 한번 정지해 두시고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셔도 괜찮고. 자, 잘 안 된다. 그럼 같이 보시고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180에 던지는데 3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한다. 이때 요 놈을 구하세요가 질문이야. 밑에 조건을 봤더니 통계 파트에 표준 정규분포 값들이 주어져 있어. 180회, 동그라미 쳐. 180회. 시행횟수 맞아? 그 다음 이 문제 분명히 시행횟수가 언급돼 있어. 통계 파트랑 결합된 거잖아. 이항분포라고.
그 지금 내가 말한 이항분포라는 걸 여러분이 캐치했었어야 돼. 그래야 이 문제가 지금 제대로 풀리는 거라고. 다시 봐. 자, 이항분포를 한번 써볼게요. 몇 번 시행한다? 180회 시행한다. 3의 눈이 나오는 횟수는 잘 모르겠지만 3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로 고정돼 있어. 자, 그러면 이 x가 의미하는 건 뭐냐? x는 0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고 한 번 나올 수 있고 두 번 나올 수 있고 운이 좋아서 180번 다 나올 수 있어. 뭐가? 3의 눈이. 3의 눈의 횟수야 이게. 3의 눈이 180번 던지는 시행 중에 재수 없어서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 있고 운이 좋아서 180번 다 나올 수도 있는 거라고. 이해되세요? 이런 이항분포의 상황에서 우리가 찾는 건 뭐냐? 그 x라는 3의 눈의 횟수가 20이 될 뭘 구하시라? 확률을 구하세가 지금 질문이야. 자, 문제 구조를 잘 봐봐. 얘 분명히 이항분포야. 얘는 확률이야. 이항분포랑 확률이 짬뽕돼 있어. 그렇다면 우리는 정규분포화 시켜서 표준화한다. 되시겠어요? 다시요. 이항분포랑 확률이 결합되어 있네요. 이항분포랑 확률이 결합되어 있어. 그럼 얘는 정규분포화 시킨 후에 표준화다. 얘를 정규분포화 시키겠습니다. 정규분포 시켜볼게요. 평균 30이 되겠죠? 한번 해봤으니까 이제 그 30에다가 여사건을 다시 한번 곱하시면은 5니까 이게 5에 대한 제곱이라고 쓰시면 되겠다. 이게 무조건 제곱꼴로 표시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시그마를 빠르게 캐치하니까. 자, 이제는 정규분포 가지고 확률 구하라는 문제를 바뀐 거지. 그럼 이제 뭐 하신다? 표준화 시키시면 된다고. 표준화. 자, 표준화 시켜볼게요. 얘를 표준화 시킵니다. x는 무조건 z로 바뀝니다. 표준화의 도구 시그마분의 별량 마이너스 평균 하시면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 맞아.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는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야. 0 찍고 여기 마이너스 2 찍으시면 이쪽 이상이 되겠지. 이렇게. 되시겠어요? 그렇다면 이미 이쪽의 값은 얼마니? 0.5 이거 아시는 거지? 그 다음 문제 조건을 봤더니 0부터 마이너스 2까지가 얼마래? 0부터 2까지가 0.477이래. 0부터 2까지에 대한 값이 0.477인데 좌우 대칭이니까 이 연두색 부분 역시 0.477이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마이너스 2부터 끝까지 이 전체 면적은 얼마가 되냐? 0.5에다가 0.4772를 더하시는 최종적인 정답 0.9772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괜찮습니까? 다시요. 이 문제 독해를 잘 하셔야 돼. 이걸 푸실 수 있어야 다양하게 다른 걸 풀 수 있다고. 다시 이 문제 서두에 내가 이런 얘기 했었어. 얘 이항분포라는 걸 여러분이 캐치하셨어야 돼. 왜? 고정된 확률 시행횟수와 통계 파트가 결합돼 있잖아. 독립시행과 통계가 결합돼 있어. 그게 100% 이항분포라고 그랬잖아. 맞아? 지금 내가 말하는 것들이 아주 세뇌가 돼야 돼. 그래야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리는 거야. 그 이항분포라는 걸 캐치했고 그 이항분포가 확률과 결합됐대. 이항분포가 확률과 결합됐어? 그럼 정규분포화 시키는 거야. 정규분포로 바꾸는 거라고. 그걸 다시 표준화 시키시면 문제 스토리가 끝나는 거지. 괜찮겠어요? 자, 한 문제 더 남았습니다. 자, 한 문제 마지막. 어디를 보시냐면 요 9번도 그냥 한번 해보자. 한번 더 풀어보고. 자, 한번 더 풀어보고 9번하고 14번 두 문제 풀면서 이번 수업을 좀 마무리할게요. 일단 9번 문제도 한번 한번 9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9번 문제. 자, 어떤 학년에 기말고사 성적이 있어. 성적이야. 얘 성적이다. 성적이야. 이제 연습해보는 오늘 문제를. 얘가 정규분포를 따라간대요. 70,12에 대한 제곱입니다. 자,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1번. 성적이 50점 이상인 사람, 50점 이상 학생은 밑에서 약 몇 퍼센트의 위치에 있겠습니까? 1번 해볼게. 해보자. 성적이 50점이야. 자, 성적이 50점이래. 성적이 50점이다. 얘는 밑에서부터 약 몇 퍼센트 위치에 있겠습니까? 질문이네. 그럼 대략 이런 얘기야. 얘를 딱 보면 지금 평균이 이쪽에 있거든? 근데 얘 x가 50점 맞았나 봐, 이렇게. 그럼 밑에서부터 몇 퍼센트냐 이 말이야. 이쪽 차례라는 얘기지. 자, 갑니다. 특별한 말이 없지만 그냥 얘는 그냥 표준화시켜서 보시면 돼. 그냥 x는 그냥 z야. 시그마 분의 별량 마이너스 평균 하시면 여기 20이 되겠지, 이렇게. 그럼 얘는 4로 약분시키면 3분의 5가 되겠다. 괜찮아요? 자, 그럼 여기 0 찍고요. 얘 실질적인 값이 뭐 대략 얼마지 이게? 아이고, 마이너스 20 써야지 이렇게. 얘는 마이너스 뭐 한 1점 뭐 6, 뭐 이렇게 될 거야. 그 이쪽 부분에 대한 값을 읽으시면 되는 건데 거기 뭐 값이 지금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뭐 대략적인 값을 찾기는 좀 어렵겠네. 뭐 1번은 그냥 이 정도에서 끝내시면 되고 이런 상황에서 하위 여기를 찾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번 문제 별표 하나 치시고요.
자, 이번 문제 보시자. 자, 수험자가 지금 300명이 있대. 300명이 있다. 역시 이런 상황에서야. 자, 위에서부터 60등 이내에 가려면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1등부터 60등 사이라는 거지. 60등 이내에 들어가려면 몇 점 이상 받아야겠습니까? 질문이네요. 자, 봐봐. 300명이 있어. 걔 60등 이내에 들어야 되는 거지. 맞아. 300명 중에서 60등 이내라는 것은 전체 5분의 1이 되는 거 맞아요? 확률이? 다시 300명이 있는데 60등 이내에 들어야 돼. 그럼 그 말은 300명분의 5분의 1이 되겠지. 아, 60등 이내에 들 확률이 5분의 1이구나를 여러분 느끼시는 거지. 자,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 점수예요. 이거 좀 지우고 갈게요. 위에 거 필요 없으니까. 자, 다시. 자, 300명이 있는데 300명 중에서 지금 내가 60등 이내에 들어야 돼. 그렇다면은 확률이 5분의 1이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런데 점수가 몇 점 이상이 돼야지 60등 이내에 들겠습니까? 들 확률이 5분의 1이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라고 지금 상황이. 이해돼? 이 문제 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어떤 정규 분포가 등장해 있는데 전체 인원 중에서 몇 등 이내에 들어야 되는데 그 몇 등 이내에 들어올 확률이 5분의 1이야. 확률이야. 그럼 몇 점 이상이 돼야 그 확률에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바꿀 수 있는 거라고. 결국 이 문제 정규 분포랑 확률이 결합된 문제로 보시면 되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는 얘를 뭐 한다? 표준화시키면 된다. 표준화. 자, 얘 시그마분의 12분의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야. 아까랑 조금 상황이 다르네. 여기가 숫자가 나오지 않고 문자로 돼 있는 거지. 자, 어찌됐든 그 값이 문제에서 지금 5분의 1이래요. 5분의 1이다. 괜찮아? 자, 계속 갑니다. 얘 봐봐. 요 값은 복잡하니까 내가 K로 치환할게. K로. 그럼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리신 다음에 0 찍고 K를 찍어야 되는데 그 K는 지금 이제 0점이야. 1쪽에 있어야 돼? 아니면 2쪽에 있어야 돼? 0.2. 이 값은 이미 0.5니까 당연히 K는 이쪽에 있어야 된다고. 이쪽에. 요 값이 0.2가 되는 상황인 거지. 0.2. 맞아? 근데 문제에서 아직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아서 약간 찾기는 어렵지만 이 부분에 대한 값이 0.3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값이 0.3일 거 아니야. 값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찍을게. 얘 0.3인 거 아시겠어? 오케이? 그럼 이 값을 우리가 0.8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 혹시. 뭐 표가 있으면 찾을 수 있겠지만 그 여러분 문제집에는 다 들어있을 거야. 그럼 이 값을 우리는 뭐라고 적으시면 된다. 12분의 A-70이 0.8이다 라고 가정하신다면 올려서 계산해서 A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돌아간 스토리 아시겠어? 결론은 정규 분포랑 확률이 만났다. 그렇다면 뭐다? 세 글자로 표준화다. 이 문제는 표준화. 자, 표준화를 시켰을 때 항상 그래프까지 오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로 14번을 보시겠습니다. 14번. 자, 14번 오늘 마지막 문제를 하도록 하죠. 자, 14번을 보시죠. 이 정규 분포 파트는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입니다. 지금 천천히 설명하고 있으니까 천천히 설명하지만 결론은 이 두 개야.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캐치하시면 문제는 끝. 자, 갑니다. 14번. 자, 여러분 한번 문제 읽어보세요. 뭐 문제는 실제 상황이 되게 복잡하지만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다음 옆에 표를 이용해서 요 놈에 대한 근사값을 구하세요가 지금 질문이야. 자, 요 놈에 대한 근사값이다. 일단 여러분 이렇게 독해하시는 거야. 그 옆에 표준 정규 분포표가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얘는 분명히 통계 파트라는 건 아시겠지? 맞지? 통계 파트야. 자, 얘 모양을 한번 볼까? 요 놈이랑 요 놈 더하면 얼마가 나오니? 1. 요 놈이랑 요 놈만 더했더니 1 나왔어. 그렇다면 얘는 독립시행의 확률이지. 이 구조가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이 구조가 독립시행의 지금 확률이잖아. 독립시행의 확률이 통계랑 만났잖아. 독립시행의 확률이 통계랑 만났어. 네 글자로 얘기해. 뭐야 이거? 독립시행의 확률이 통계랑 만났네. 무슨 분포? 이항분포지. 이항분포. 자, 이항분포를 여러분이 쓰시는 거야. 이항분포. 몇 번 시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몇 번 시행하고 있어? 몇 번 시행해? 몇 번? 100번 시행하고 있는 거지. 100번 시행 중에 100번 나왔대. 100번 시행 중에 99번 나왔대. 내가 원하는 확률이 10분의 9네. 상 돌아가는 거 아시겠어? 자, 그런데 이러한 이항분포 가지고 얘가 지금 독립시행의 확률이잖아. 확률인데 그 확률이 뭐냐면
나오는 횟수잖아. 얘가 100번 시행 중에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고, 한 번 나올 수 있고, 운이 좋아서 100번 다 나올 수도 있어. 나오는 횟수가 96번 이상 되는 거 맞아요? 96번, 97번, 98번, 99번, 100번 찾는 거니까. 이해돼? 다시 봐. 이 모양을 보시면서 우리가 지금 이항분포라는 걸 알아냈어. 이항분포야. 100번 시행한데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고, 한 번 나올 수 있고, 100번 다 나올 수도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 시행 횟수가 지금 96번 이상 나올 확률을 찾는 거라고. 자, 그렇다면 정리. 이항분포가 확률과 결합됐죠. 이항분포와 확률이 결합됐어. 그럼 여러분 뭐다? 얘를 정규분포화 시키시는 거야. 얘를 뭐 한다? 정규분포화 시킨다. 평균 구하면 여기 90이 되겠죠. MP. 자, 그 90에다가 6건 10분의 1을 다시 곱하면 여기 9가 되니까 3에 대한 제곱이라고 쓰시면 되겠다. 이제 마무리. 정규분포 가지고 확률 구하라는 얘기로 바뀌었어. 그렇다면 우리는 표준화. 자, 표준화 시키면 Z로 바뀌겠죠. 시그마분의 3분의 별량 마이너스 평균 하시면 여기 6이 되겠죠. 그럼 여기 2가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그래프를 그립니다. 0 찍고 2 이상이죠. 2 이상. 짠짠짠짠짠. 이 부분 구하시라는 얘기야. 그렇다면 전체 얼마라고? 0.5. 이 반쪽알이 0.5라고 그랬잖아. 문제를 보세요. 표. 0부터 2까지 값이 얼마라고 돼 있어? 0부터 2까지 값이 0.4772라고 돼 있는 거 맞아요? 결국에 0.5에서 0.4771을 뺐더니 이 빗금친 부분은 얼마가 된다? 0.0228 이렇게 되겠죠. 이게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상황 이해되세요? 결론은 오늘 수업에 대한 얘기를 정리해보면 끝이야. 이게 끝이다. 요 박스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이 마스터했다라고 하면, 이해했다라고 하면 문제는 다 동일하게 보일 거라고. 다 동일하게. 상황만 달라질 뿐 문제 푸는 스킬들은 다 정해져 있다는 거지. 결론. 정규분포가 확률과 만났어요. 표준화 시키시면 돼. 그래프. 이항분포가 확률과 만났어. 걔는 정규분포화 시킨 이후에 표준화 시키시면 된다. 그 말이야. 됐지? 중요한 거. 이 이항분포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독립시행의 확률이랑 통계 파트가 결합됐다는 걸 여러분이 느끼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찾아내셔야지만 문제풀이가 진행이 될 거니까. 되시겠어요? 조금 주제가 좀 큰 거야. 큰 주제여서 좀 길게 수업을 했는데 좀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하시고요. 이런 정리가 잘 돼 있다. 그럼 나머지 문제는 잘 풀리게 돼 있어. 오케이?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